네, 이번에는 바쁜 현대인을 위해 최적화된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저평가된 종목들,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함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는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줄여 나가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을지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화 에어로 유증 100% 참여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규모는 9,800억 원이다. 라는 헤드라인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게 과연 화난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책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자기 지분율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금액이 굉장히 컸고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급증한 상황이니까 이와 관련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분들도 엄청난 화가 나셨겠지만 하나는 지분율만큼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화의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9,8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화 주주들도 뭔가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주식에 대한 평가를 그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약진이라고 하는 또 한화 방산주 전체 약진이라고 하는 긍정적 관점 때문에 굉장히 좋게 봤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늘어난 물량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 또 매수에 대한 가격도 어떤 판단이 좀 적절할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이 뉴스를 가져왔고요. 뉴스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답니다.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책임 경영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김동관 사장 같은 경우에도 3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줬는데 3조 6천억 유상증자하면서 30억 정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뭔가 경영진과 주주들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근데 한화의 경우는 어떠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의 경우가 또 다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할지 그 종목도 함께 공개해 볼 텐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한화입니다. 방금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이번 결정으로 한화의 주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투자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 주셨네요. 먼저 유상증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책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또 주주의 책임을 다한다라는 측면에서 들어오는 건 당연해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지금 이 회사의 하나그룹의 전체적인 구조가 한화를 정점으로 해서 쭉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한화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화의 시가총액이 전체 한화그룹이 갖고 있는 그 가치보다 너무 할인돼서 거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BPS 기준으로 보면 한 10몇만 원이 되는데 현재 지금 주가가 4만 원대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또 할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까지 하나 더 보여주시면 전체적인 어떤 지분, 이 그림은 아니군요.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지분 구조 속에서 보면 하나 밑으로 바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지분율이 30%대이기 때문에 현재 시총 3조짜리가 9,800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종목은 굉장히 이제 부채 비율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영업 이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지만, 그러니까 본사 기준으로 하나의 그 본질 사업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꽤 많은 돈이 이자로 원래 나가고 있었는데 현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부 조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 9,800억을 위해서 외부 조달을 해서 더 이제 차입을 늘리면 당연히 재무구조도 악화될 수밖에 없고 나가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그 이자 비용 부담을 받을 가능성, 그러면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현재 이 종목의 주가를 더 짓누를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부담이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네,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그 구간, 그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이루어지는지, 지금 한 60만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가격이 60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네. 단기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은 그 가격은 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가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변동성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화요? 네, 한화도 변동성이 남아있고 에어로스페이스도 변동성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어느 정도의 밸류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가 중요한 판단일 텐데,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갔던 건 올해 나타났던 하나방산주의 전반적인 반등,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솔루션보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약진이 여기 담겨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큰 폭의 주가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0% 자기의 지분만큼 유증을 참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할인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 할인을 적용해 본다면 한 0.3배에서 0.4배까지 올라갔던 저 주가에서 저는 일정 부분의 할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매수 가격을 잡는 게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0.2배, 0.3배 내에서 거래되다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0.4배로 확 튀었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할인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오늘 주가가 뭐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서둘러서 살 이유가 전혀 없다. 느리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밸류의 한 0.3배 내라고 볼 수 있는 35,000원대 내외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네. 좀 더 주가가 빠져서 한 20% 정도의 변동폭을 반영을 하면 그때쯤부터 사들어가면 큰 무리가 없겠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한국방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주가에서 살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정도 가격에서 사면 저는 뭐 손절 가격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의미가 없고, 그럼 만약에 반등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구간까지 봐야 되느냐, 전고점을 약간 넘어서는 한 5만 원 정도의 구간, 그 가격이라고 해봐야 현재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장부 밸류의 한 0.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중이 지나가는 1분기 내에 35,000원대 4배까지 떨어졌을 때를 기다려서 매수를 하고, 목표 가격은 PB 한 0.4배 내라고 할 수 있는 5만 원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기다려 보시는 것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렸다가 조금 더 주가가 내려왔을 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화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미국의 전기차 심장을 세웠다. 부의 길을 잇는 아들. 자, 이번에 그 HMGA였나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HMGMA 준공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현지에서 통합 생산이 가능해지는데, 이제 완성차 생산뿐만 아니라 부품 계열사들까지 그 안에서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이렇게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부품 계열사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간의 의미 어떻게 파악을 해볼까요? 네, 일단 미국에 투자했는데도 오늘 관세를 맞으면서 현대차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아무 액션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액션을 한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돌아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뉴스에 대해서 당연히 수혜주가 있고 피해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대표적인 피해주로 꼽히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제철과 네.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은 지금 추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기료 제강으로 갔을 때 수익성이 나올까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비는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러면 당진에 있는 고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결국은 현대차의 수출 물량을 나르는 해운사인데, 네. 이게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이슈를 통해서 조금은 피해가 예상되는 쪽이 현대글로비스다.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봐주셨는데, 딱 현대글로비스를 오늘 가져와 주셨거든요.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악재의 무게, 그리고 기대 모멘텀 두 가지 음과 양을 다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악재라고 할 게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의 무게일지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는 정도일까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도 완성차,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중에서 뭐 엔진이나 미션 같은 그런 핵심 부품에 관세를 부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CKD 반제품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영원히 관세할 거다 25% 또 막 떠들고 있지만 이것도 며칠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주목할 포인트는 과연 현대차의 수출량이 줄어들 건가라는 부분. 그러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마진을 내려면 A부터 Z까지 전량 다 생산하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영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거기서 모든 부품들과 철강을 다 수급해서 만든다? 꿈 같은 얘기죠. 그러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 자체도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가격을 한 20% 올릴까요? 그럼 팔릴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M, 포드마저도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물량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GM이 지금 연 40만 대 이상을 파는 중소형 물량 전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자, 준비된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현대차의 수출량이 늘어날 때 현대글로비스의 물동량도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KD나 부품의 전반적인 수출이 급격하게 줄지 않으면 현대글로비스의 수익성도 줄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빨리 우려부터 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가 저 밑에 있는 A부터 Z까지 다 미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CKD 물량이라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관세에 대한 급한 불을 껐다라는 수준에서 보고 조금은 우리가 그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봐야 하는 기대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르면서 이 운송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현대차 물량을 나를 때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큰 변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밸류가 어느 위치인지가 중요한데 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 종목이 전반적으로 다 저평가돼 있지만 이 종목도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중국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그 해운 상황에서 나타나 본다면 차 부품 가지고 갔다가 올 때도 물건을 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의 제가 생각하는 적정 매수가는 한 지금 가격에서 뭐 거의 근접하다라고 볼 수 있는 한 12만 원대 내외 정도가 저는 적정 매수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럼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는 것이 좋으냐? 저는 16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EPS가 2만 한 3,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한 7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그 정도 영역에 두시고 손절 가격은 BPS 한 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11만 원 내외 정도를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에 서 있는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유 알파경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